네, 첫 번째 키워드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억제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용어도 되게 뭘 선택해야 될지 좀 어렵더라고요. 분쟁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 소요 사태라고 해야 될지, 전쟁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어쨌든 지금 시장의 어제까지의 그런 분위기로는 억제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그 시장이 올라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유가가 하락했다는 거죠. $70 초반까지 다시 내려왔죠. 네, 장중 이제 $70가 깨지기도 했고, 예. 그 가운데 이제 뭐 이렇게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소위 말하는 오일 쇼크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 시각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빠지면서 시장이 조금 그 소위 변동성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지금 그 사우디나 그러니까 사우디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 내 셰일 업체들이 이제 생산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이제 가격을 막 떨어뜨릴 정도로 생산을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셰일 업체들이 그 소위 말하는 시추할 수 있는 장비가 옛날만큼 많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그래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드릴 베이비 드릴을 할 정도로 많이 할 정도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이 가격이 유지되길 원하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셰일 업체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지금 그 관세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그 시추하는 그 시추 뚫는 그 장비들 가격이 관세를 50% 맞아버리니까 철강 관련해서 그 비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최저 48, 최고 뭐 65 그러니까 원가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마 $70 이상을 좀 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유가가 많이 하락하는 거는 아직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그렇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지금 전쟁 유가 이야기했지만 실제 어제 또 그 시장을 이끈 거는 AI입니다. 결국 반도체 AI가 맞아요. 가장 뭐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빅테크 종목들이 다 또 반등을 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좀 여기서 마무리가 되나 보다 싶으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게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지난주 목요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해결이 되면서 타협안을 만들면서 중국 쪽으로 이제 제일 그 풀어줬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 당연히 AI와 반도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도체주가 쭉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 흐름이 그대로 이제 다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없었으면 계속 랠리를 달려서 뭐 사상 최고가를 미리 좀 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게 딱 역시 트리거는 유가였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분쟁 억제 기대감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말 쓰기 어려운데 제가 볼 때 어제 가장 많은 단어가 슈러깅 어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외면하다는 거기 때문에 아예 전쟁이 있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외면한 게 아닌가 딱 그냥 내 투자만 보고 안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장이 좋으니까 굳이 내가 왜 신경 써 그런 정도.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라고 봐야 되긴 하겠네요. 있는데 신경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아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약간 좀 휴머니즘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장은 장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럴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나쁠 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면 이거 약간 좀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시장은 좋은데 저기서는 시장 좋으니까 뭐 전쟁 안 나나 보다 싶다가 제가 욕먹는 이유죠. 오해하죠. 왜요? 너 전쟁을 좋아하네 이런 식인데 전쟁은 전쟁, 시장은 시장이라는 게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너무 연결해서 이러니까 시장이 좋은 거고 이러니까 시장이 나쁜 거고라고 지금 볼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따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군요. 그렇죠. 인공지능 너무 좋은데 사고 싶은데 지금 전쟁 때문에 못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는 거고 또 파는 거 하는 거다 보니까 따로 움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은 계속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장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역으로 말하면 언제든 다시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좀 긴장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온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잖아요. 모두 테헤란에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또 한 번에 이제 그 폭격을 할 가능성
예, 어제부터 지금 테헤란을 떠나는 그 이란의 국민들의 그 영상들이 많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차량이 엄청 그 도로에 많아가지고 벗어나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대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뭐 여담이지만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탈리아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란 선수인데, 오늘 방금 들어오기 1시간 전에 그 SNS에다가 나 살아있다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란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예, 그래서 아마 이 트럼프의 입장 그 뭔가 알았겠죠. 예. 아, 이제 곧 뭔가 또 큰일이 예, 날 수도 있겠구나. 테헤란에다가 예. 직접 수도에다가 이제 폭격을 할 거라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대피하라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름 이제 자기한테는 인도적인 모습을 보인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예. 미리 자기는 경고를 했다 아, 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일은 안 일어났으니 그 주식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고, 예. 실제 때리면 반응은 또 급격히 하겠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네, 지금 일단은 약간의 우려 정도만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안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지금 요 왼쪽 그림은 저게 뭐예요? 예, 폴리마켓. 폴리마켓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미네이가 2025년에는 결국 그 2025년에 아웃이니까, 것이다. 그러니까 권좌에서 물러나는 확률에 베팅하는 게 갑자기 51%까지 올라갔어요. 오, 저게 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물러난다, 후계자를 이제 양성해서 예. 예, 물러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더 뒤에 이제 될 거로 봤지만, 이대로 그 확전이 되면은 결국 여기가 뭐 어떻게 암살이 되든 스스로 이제 뭐 물러나든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빨리 끌어내리면 항복을 더 빨리 받아낼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하메네이가 39년생이더라고요. 39년생? 몇 살입니까? 오. 아유, 꽤 80, 저보다 80? 50살이 많으시니까. 85세인가? 네, 그 정도 그래요? 되겠네요. 그 정도 되죠.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어차피 그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게 최종 목표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저 사람이 이제 종교 지도자인 네, 거잖아요. 네, 지도자죠. 또 이란의 네. 또 내부적인 상황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개혁적인 걸 원하고, 여전히 그 원론적인 걸 원하는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세력으로 나뉘어서 그게 또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그 작년인가요? 대통령이 이제 헬기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이란 그랬죠. 대통령이. 예. 그리고 나서 새로 나온 대통령이 이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예, 이쪽 정치권 이 지도자들, 예. 원래 있는 기존 세력들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계속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약간 이제 바지 사장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입지가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좀 바지 사장 느낌이었어요. 권력이 그렇죠. 그렇게까지 네.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미네이를 뭐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뭐 미국에서는 더 또 확전은 원하지 않는 것도 솔직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너무 큰 건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제3차 뭐 이런 거 느낌으로는 안 가고 싶은 것 같고, 그 내에서 둘이서 그냥 싸우고 그렇죠. 예, 끝내길 원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더. 원하는 것만 얻고 끝내면 참 좋은 그림이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뭔지가 지금 판단이 안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없죠. 전쟁 전문가를 모셔야 될 것 같은 그러게요. 느낌이고. 예. 또 한 가지, 네타냐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하메네이 축출을 제거하는 명령을 못 받았다고, 본인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 네타냐후는 누구한테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얘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제거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를. 그건 뭐 다 달라요, 얘기가. 예, 예. 근데 이제 네타냐후는 자기 정치적인 뭐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 정권 연장이 안 되면은 안 되죠. 예, 감옥을 가야 되니까. 감옥을 가야 돼요, 또 그 사람. 비리가 많아갖고 감옥 가기 일보 직전이랍니다, 지금. 네. 예. 야, 이게 진짜 골치 아프네요. 네. 각자가 원하는 게 진짜 다르군요. 예. 그 나라가 원하는 것도 분명히 다를 텐데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가 원하는 개인적인 그 사적인 이익이 또 다른 게 있군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이거 그냥 진짜 그냥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헤란을 떠나라라는 트윗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불확실성을 경고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시장 괜찮잖아라고 해서 그냥 넘겨버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약간 좀 조정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예, 그래도 또 다른 투자자, 아까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또 시장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투자 흐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아니, 서클이 네. 완전히 거의 미친 주식이 됐더라고요. 네, 네. 지금 지니어스 법안 그 투표가 오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원?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기대감이 많이 더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번스타인에서 이렇게 막 엄청 뭐 디지털 현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법안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국회의원들이 법안 이름을 지을 때 네. 지니어스 법안, 천재적인 법안이라는 거는 예. 미국에 엄청난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짓는 거거든요. 묘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 국채 수요에 대한 엄청난 그 그렇죠. 묘수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보는 거죠. 한 방에 덜어버릴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이 법안이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채의 수요를 이제 확장시키는 거고 미국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도와주는 부분 예. 결국 그런 이야기고 조금 뭐 좀 약간 표현을 낮게 하면은 미국채 많이 사달라 그렇죠. 뭐 이렇게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어제 그것 때문에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 지난주에는 또 그 월마트랑 이런 그 월마트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존이랑. 예, 아마존 자체적으로 이제 예. 그것 때문에 또 비자나 마스터가 좀 안 좋았고. 맞아요. 근데 오늘 그 JP 모건에서 네. 이 JPMD라고 하는 네. 스테이블 코인 상표 출원을 했어요. 오, JP 모건이 움직였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은 상품과 서비스 내용이 있거든요. 와. 그래서 자체적인 뭐 가상 및 디지털 화폐를 하고 뭐 토큰하고 결제도 하고 탈중앙화 뭐 애플리케이션 토큰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서비스로는 이거 가지고 이제 전자 자금 이체, 예. 그다음에 증권 중개도 해주고 실시간 토큰 거래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체적인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대로 참여를 안 하면은 네. 뒤처질 뒤처질 있죠.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럼 각 이제 뭐 IB들 그다음에 은행들 다 참여를 이제 하지 않을까. 그럼 확산이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되면은 그것 또한 이제 또 경쟁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할 때 연동을 테더로 하느냐 뭐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거구나. USDC 아마 이제 USDC로 하겠죠. 테더로는 안 할 거고. 서클 쪽으로. 네, 서클로 이제 기반으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미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서클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발행량이 뭐 5배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 아까 말했던 대기업들, 빅테크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면 그 USDC 기반으로 이제 되니까. 그러면은 다 이제 서클에 줄을 서겠다라는 상상으로 서클 주가가 그쵸. 저렇게 막 4배, 5배가 간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서클 지금도 사도 되나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이 서클의 주가는 네. USDC 발행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예. 뭐 지난 방송에서도 뭐 이야기했지만 이 서클이라는 회사는 원래 USDC의 이제 이자로 이게 수익 구조가 이자잖아요. 예. 그렇죠. 이 발행할 때 나오는 그 국채를 매입했을 때 국채로부터 나오는 이자. 쉽게 말하면 돈놀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매출 구조는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네. 간단하니까 발행이 더 늘수록 맡기는 국채는 더 많아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는
그게 이제 매출로 잡히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발행이 더 많이 되면 결국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 발행량이 한 61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61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61억 달러 기준으로 지금 핀테크 업체들의 평균 PER이 뭐 25배에서 35배 사이거든요. 네. 그럼 중간값 뭐한 30배 잡으면 예. 그러면은 81달러밖에 안 돼요. 아, 적정 주가가 네, 81달러인데 반토막 나야 되네요. 근데 여기서 50%가 늘어난다. 네. 예, 그럼 그 서클의 그 USDC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154달러가 돼요. 오. 딱 네. 지금 가격이. 다 왔네요. 네. 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또 늘어난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그쵸. 가치를 끌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 장기적으로 5년 이상에 이제 4배가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4배 늘어난다 그러면은 520달러까지도 어허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 긍정적인 이제 회로를 돌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150 가는 게 막 이 회사가 엄청 커프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좀 뭐한 그러네요. 그 상황입니다. 애초에 저게 30달러에 들어온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되게 낮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달러 들어올 때는 지금 올해 1분기에 이제 그 발행량보다 더 낮 그 작년 예. 작년 기준으로 좀 산출한 것도 있고 아. 뭐 PR을 그렇게 높게 안 줬을 수도 있죠. 지금 30배를 줬으니까. 예. 그러니까 PR을 그렇게까지 안 줬을 수도 있고. 예. 그날 아마 우리 이사님께서 30% 아니요. 올라가면 한다고 말씀하신 게 30%가 아니고 좀 더 위에? 더블 이상만 안 가면은 아, 좀 그러면 해보겠다 해보겠다. 그래, 예, 네. 그랬는데 뭐 그때 더블 바로 예, 났었나요? 중간에 이제 안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아. 넘어서 갔죠. 예, 그날 갔죠. 근데 바로 70, 갔죠. 예. 70달러라도 샀어야 되는데 그쵸. 못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혹시 서클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몇 개월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불과 일주일 전의 얘기입니다. 일주일 서클이 전이죠. 상장한 그렇죠. 게 네. 근데 그게 30달러에 들어와서 지금 150달러 일주일 사이에 5배가 난 거예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는 걸 다시 맞아요. 증명해 주는 근데 거예요. 이제 뭐 IPO 가격으로 개인은 못 샀을 거니까 그렇죠. 적어도 한 70 정도 생각하고 예. 70이면 한 2배 정도 바로 오른 거죠. 뭐 예.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쵸. 수익률로 봐서는. 네. 근데 엄청 짧은 기간에 올라온 건 사실이고요. 근데 옆에 또 코인베이스 같이 넣어 주셨는데 네, 코인베이스도 이게 서클하고 코인베이스하고 그 수익 분배 협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거죠. 네, 둘이. 네. 그래서 서클에서 발행하는 그 USDC가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이제 맡겨지면, 예. 그러니까 거래되도록 이제 맡겨지면 거기서 나온 이자는 코인베이스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정 비분 또 나눠요. 네, 그래서 서클이 잘 되면 코인베이스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렇죠. 구조입니다. 예. 근데 서클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코인베이스 지금 코인베이스에 이제 그 보관돼 있는 USDC 비중이 지금 20%가 넘거든요. 생각해 보니 손해 나는 느낌이다.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하려면은 여기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예. 이 분배 구조를 뭐 협상을 다시 하든지 줄여야 수도 되는 있죠. 그게 서클이고 코인베이스는 그냥 이대로 그렇죠. 너는 열심히 일해, 나는 그냥 가져갈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매출 구조가 이자를 받으면 그 거기에 나오는 모든 보관 비용 뭐 여러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 할 때 비용 전체 퍼센테이지가 60%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벌면 60%가 코인베이스에 가는 거 포함 다 해서 많이 먹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 비용까지 뭐 거래 비용까지 다 뺀 게 포함한, 포함한 게 60%니까 네. 100을 벌면 40을 이제 서클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죠. 기분 나쁘긴 하겠네. 네, 적은 상황이긴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나중에 그런 아마 여지가 있다. 예, 네. 봐야 되겠죠. 네. 이사님 제가 볼 때는 네. 만약에 이제 오늘 내일 금리 결정한 다음에 금리 전도표가 찍힌 다음에 네. 금리나 가까워지면 이 국채 좀 수익이 떨어질 거니까 네. 그러면 그때 좀 빠질 때 100달러 이하에 매수하는 건 나 좋아 보이는데 이 서클. 그쵸. 저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당장 오늘 살 필요 없고 내일까지 참고 본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네요. 제 제안이. 그쵸 이제 금리가 만약 그 추세가 하락이라 그러면 네. 이 회사는 매출이 그러네요. 떨어지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발행량 속도가 있어야 네,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나중에 네, 좀 빠르니까. 예, 그래서 예.
뭐 리스크는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했던 코인베이스에 대한 의존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그러면은 약간 해지성 자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시장은 금리가 떨어지면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서클이라는 종목은 오히려 지금 금리가 높은 구간에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살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매출 구조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사장님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묘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9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00달러 위쪽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100달러 아래쪽에서 한번 다시 노크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죠. 그만큼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품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요것도 핫하죠. 원전주. 뭐 대한민국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6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원래 그 10,000원 얼마 했었거든요. 불과 한 달 전까지 이 6만 원을 넘어가 버렸는데 보니까 미국에도 뭐 카메콘이 그때 한번 소개해 주신 적 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올랐더라고요. 네, 지금 원전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중국과의 경쟁 구도다. 원전도? 네. 그러니까 옆에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빠르게 이제 그 스케일링 하고 있거든요. 확장을. 그 확장하는 가운데 2030년이 되면은 원전 개수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서 미국을 따라잡겠다. 넘겠다는 게 이제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제 그 운영 원자로 수, 건설 중인 원자로 수. 아직까지는 두 배 차이가 나네요. 예, 미국이 많은데 미국이 다 노후화됐어요. 40년 이상 된, 다 오래된 거고요. 아니 저 건설 기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어 그러면 그냥 짓는 거고. 아 그렇구나. 네, 미국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법안 법률 맞죠. 규제부터 해서 모든 거를 이제 뭐 거기서 올려야 싫다 돼요. 뭐 시위도 있을 거고 뭐 올려야 되고 그 주변에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지역에 이제 그 개발 지역에 동의를 다 받아서 올려야 이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또 중국이 쫓아가는 게 굉장히 빨라질 수도 빨라지고 또 지금 건설 중인 원자로도 27개나 돼요. 중국은? 네. 지금 미국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2030년 됐을 때 중국이 숫자를 넘고 그 전력 용량도 넘겠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정도로 막 경쟁을 해야 되는 일인가 싶은 게 뭐 AI처럼 위너 테이크스 올도 아니고 그냥 뭐 중국 원전 깔아? 뭐 따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전력을 많이 생산해서 AI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AI 칩이 AI 칩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능이 떨어지면 뭐를 더 많이 넣으면 되냐면 전력을 더 많이 넣으면 됩니다. 뭐 개수를 많이 돌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개수에 돌리는 게 이제 전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레이스뿐만이 아니고 원전 레이스도 지금 펼쳐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요걸 따라가서 더 빠르게 돌리기 시작하면 그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는 계산이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지금 그 원전을 미국도 빨리 이제 진행해야 된다는 게 이제 논리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 SMR이 결국에는 주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어제도 이제 SMR 관련주들이 좀 강했고요. 그런 흐름으로 이제 해석하시면은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저는 원전주가 꼭 머스트해브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일단은 수요가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혹시 원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좀 바뀌어야죠. 그쵸. 나쁘게 못하는 건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부의 계약이 정부가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원전주가 딱 세 가지 겹치기 때문에 되게 필요한 종목 같아 지금은. 맞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전 생각하면 뭐 물론 사고 생각하면 여전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거를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임에는 틀림없다라는 생각에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머스트 해브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때 이제 이사님께서 그 뭐 단순히 SMR이라든지 뭐 오클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그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우라늄 관련 기업들
예, 그래서 뭐 카메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센트러스 에너지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차적으로 생각하면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예. 그런 기업들은 이제 카메코는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그쵸. 원전 설계 기업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핵 원료인 우라늄을 생산하는 뭐 이런 쪽 회사들 그러니까 그런 쪽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기본 베이스로 좋을 거고 예. SMR은 아직까지는 뭐 지금 상용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된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원전에 대한 안정성을 따지면 이제 SMR이 훨씬 더 안전하니까 나름 이 다른 경수로 되는 거죠. 예. 경수로 그 원전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가긴 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이쪽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되 뭐 이쪽은 그래도 상업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앞서 있는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랑 미래에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되는 기업이랑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얘기가 또 나오네요. G7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러면은 G7에는 중국이 없잖아요. 네. 그럼 뭐 중국을 이제 중국에 공동 대응하겠다. 압박을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이게 너무 필요한 그 광물이고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죠. 네. 이 G7 내용에 제가 G7 그 뭐 이렇게 나온 기사를 다 봤는데 네. 별로 쓸만한 게 없었어요. 맞아요. 별로 쓸만한 게 없어서 히토류 대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G7이 일단 진행은 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 키워드 뽑을 때 이제 그 G7을 했으니 거기서 네. 하나 뽑으려고 했는데 쓸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게 히토류였군요. 히토류고 네. 그 마침 또 MP 머티리얼스 주가가 급등을 반응했네요. 했어요. 네. 급등을 해서 요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MP 머티리얼스라는 회사는 미국의 유일한 이 그쵸. 히토류 채굴 정제 기업이고요. 예. 현재 비중으로는 그 글로벌 그 전체 히토류 생산 정제 비중은 1.7%로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 정부가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AI도 그렇지만 그 너머에 이제 그 싸움에 있어서는 제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NdPr이라고 하는 네오디듐하고 프라세디움 하는 그 연구 자석 원료 이게 결국에는 뭐 전기차부터 해서 로봇 예. 모든 산업에 이제 이게 있어야 그 모터가 고속으로 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싸움은 계속 될 거다. 네. 그래서 뭐 뽑아봤습니다. G7에서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걸로 부각이 돼요. 다른 거 아예 없죠. 내용이. 그나마 건진 거죠. 아예 제가 내용이 건진 건 이거고 다른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나와서 뭐 쓸만한 내용은 별로. 그러니까 주식하고 연결해갖고 뭐 쓸만한 빨리 내용은 집에 별로 가버려가지고 지금 NSC 한다고 지금 가버려가지고 할 얘기가 없었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히토류가 사실 이제 지금까지의 생각은 뭐 생산하기 좀 껄끄러우니까 중국에서 그냥 하는 거 받아 쓰자였다가 중국을 자꾸 압박하니까 중국에서 이거 안 준다 그러면 오 이거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쪽을 밀어준다면서요. 미국에서 이걸 하게 되면. 근데 할 수 있는 회사가 딱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라마코 리소시스라고 하는 되게 작은 기업이 있는데 와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는 히토류 생산이나 이게 없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그 와이오밍주라고 하는 곳에서 브룩마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걸 하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히토류가 있대요 대규모로. 그래서 뭐 내년부터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이다. 신기하긴 하네요. 이게 언제 우리가 미국 주식 얘기를 하면서 원전을 언제 얘기했었고 히토류 관련주를 언제 이렇게 심각하게 다뤘었는지 신기하기는 한데 이게 또 다른 새로운 전 세계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또 요 얘기 흥미롭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 주역이 된 게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였어요. 어떤 네. 내용이었나요? 근데 AMD가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왕따 비슷한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완전 배제당했었는데. 예, 그런 주식이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이제 뭐 좀 그래도 한 8% 맞아요. 넘어 이렇게 올라와서 장중에 더 많이 올랐었는데 일단
이 회사 올라간 데에는 뭐 새로운 신제품 공개한 게 이제 좀 호응이 좋았어요. MI 400짜리가 이제 좋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파이퍼 샌들러가 이제 $140로 가격 그 목표가를 올렸고요. 예. 그게 주 내용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헬리오스라는 서버에 또 공개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 시장에서는 일단 엔비디아 뭐 다 주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고, 예. 다른 주식들 뭐 궁금하죠. 다 새로운 거. 올라왔는데 예. 뭐 브로드컴도 이제 올라와 있고, 예. 그러니까 가장 못 오른 거 찾다 보니까 거기에 또 분위기가 좀 좋아지니까 바로 이제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게 그 지난주에 발표한 걸 가지고 갑자기 가져와서 저걸로 재료를 만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내부적이 아니라 이제 이 제품에 특히 이제 MI 400이지만 지금 본격 쓰이고 있는 건 300이거든요. MI 300X. 그 MI 300X가 지금 오라클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왜 이걸 채택했냐? 엔비디아가 주 고객인 오라클한테 좀 뻣뻣하게 대하니까. 그러니까 뻣뻣하게 대한다는 뜻은 물건을 달라는데 잘 못 주는 거예요. 예. 쓰고 싶어도 이제 물건이 없는 거죠. 그렇죠. 대량으로 사는데 그거보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야 우선순위를 준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비용 대비해서 얘 써도 좀 나름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라클이 세컨 티어로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더 다른 것도 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제 AMD 주주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예.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아, 야구? 예. 1군이 지쳐갖고 2군을 투입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맥락인데, 예. 그럼 일단은 2군은 야구를 잘하나 못하냐?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과연 AMD가 그만한 성과를 이룰지 가장 그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또 계속 아르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한데 저는 큰 기대 안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 그래요? 약간 네. 이군 같은 느낌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엔비디아랑 AMD 얘기를 한 지가 한 3년, 4년 맞아요, 정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예. 얘기했죠, 지금까지. 근데 아직까지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건 사실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차이 나나? 그때까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엔비디아가 뻣뻣하게 대하는데 기다리는지를 충분히 다들 공감하실 테니까 예. 목표가가 좀 올라왔고 올해 4분기에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테스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잡을 수 있는 능력이 AMD에게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 오늘 전쟁통에도 이렇게 챙겨봐야 되는 새로운 흐름들, 스테이블 코인부터 원전과 그리고 또 히토류, AMD까지 확인해 봤고요.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